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했더니 종이책 기준으로 성인들의 연간 독서량 6권, 2년 전 조사에 비해서 2권 줄었답니다. 그렇다고 전자책 비중이 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자책의 연간 독서량도 성인이 1.2권, 전년보다 0.1권 늘었을 뿐이랍니다. 하루 평균 독서 시간 30분. 책 말고 볼 게 너무 많아서인지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작가들, 대중과 책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시인이고 여행 에세이스트죠. 이병률 작가도 꾸준히 북 콘서트를 열고 동네 책방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률 작가를 함께 만납니다. 이병률 작가는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시 좋은 사람들, 그날엔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인 신해철의 FM 음악도시,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방송작가로 활동했습니다. 여행 에세이 끌림이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여행 에세이 분야의 밀리언셀러는 이병률 작가가 유일합니다. 현대시학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 찬란, 눈사람 여관, 바다는 잘 있습니다 등이 있고, 여행 산문집으로는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썼으며, 산문집으로 혼자가 혼자에게가 있습니다. 현재 달 출판사 대표입니다. 시인 또 여행 에세이스트 이병률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병률입니다. 출판사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책 잘 안 팔려요? 안 팔리나요? 여전히 안 팔립니다. 오래전부터 출판계는 불황이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계속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책도 좀 많이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을 좀 빗나갔고요. 다 스마트폰, TV 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쇼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으니까 온라인 쇼핑 이런 것도 그쪽으로 많이 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통계 쭉 얘기했는데 출판계에서는 그게 경제적인 숫자로 바로바로 와닿죠? 바로바로 와닿죠. 그죠? 네. 많이 문 닫지 않아요, 출판사도? 그래도 크게 벌리는 일보다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좀 움직이면서 스테디셀러들, 네네, 꾸준히 조금씩 나가는 책, 경영을 지속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전자책은 그나마 좀 앞으로 미래에 읽을 거리로 대두되지 않나 했더니 그렇게 또 급속도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민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를 들여다봤을 때 확실히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좀 꽤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쪽에 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전자책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아무래도 여행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전자책을 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가져가서 많이 담아가지고 가서 좀 펴보지 않는 게 있어서 잘 눈에 안 들어오나요? 습관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많습니다. 습관. 네.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종이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종이의 질감일 수도 있고요. 책장을 넘기면서 좀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어렸을 때부터 채워야 되는 무엇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종이책들이 갖는 굉장히 묘한 디자인, 또 어떤 책의 질감, 부피 같은 것들을 다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 국민이 더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그 우리 국민의 차이.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책을 읽지 않더라도 사는 세대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책이 이쁘거나 제목이 좀 강렬하거나 그렇죠. 자기 어떤 지금 현실하고 좀 그리고 굉장히 사다 놓으면 조금은 보겠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분 뭐 나름 장서가라고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사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은요 꽂아놓으면 일단 멋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방의 냄새도 다 탈취시켜 줍니다. 네. 읽으란 말 안 하고요.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책은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심리적인 허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허영이 나쁜 의미의 허영이 아닌 것인데 예. 굉장히 이제 뭐 쌓아두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부자가 되는 기분. 책이 항상 내 가방 속에 있거나 내 손에 들려 있다. 읽든 안 읽든 그런 정서들이 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가 아닐까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 책을 왜 안 읽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뭐 바빠서 뭐 다른 거 볼 게 많아서 이런 것도 많지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게 참 많아요. 네. 책 읽는 습관. 저는 그 습관이 굉장히 좀 몸하고 육체적인 것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많이 봐야 돼. 좋은 책은 뭐냐 하면, 좋은 책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체적인 것을 예를 들었지만 손을 뻗는 위치에 어떤 식으로든 책이 놓여 있는 것. 그렇죠. 주변에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식구들 중에 한두 명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 책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치면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책을 머리로 봐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은 항상 고개가 책 속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독서의 행위는 육체의 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책을 둬라.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책을 비치해 두고 네.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두고 가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폰 들고 가면 네. 틀림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안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뭘 이렇게 집어들게 되는데 그게 책이죠. 네. 화장실에 책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좀 독서를 하게끔 하는 환경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옛날에는 그 거실에 TV가 차지하는 위치.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TV를 없애고 거기에 책장을 뒀다. 그랬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층들은 TV를 안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실에 책장 설치해 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젊은 층들이 이제 책을 많이 실제로 이제 소비를 해요. 책을 많이 사서 보죠. 보는 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TV와 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 콘텐츠들 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좀 책을 읽기 어려운 시대에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촉촉해지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지식, 정보, 상식 같은 것들도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 30대 이상만 해도 스마트폰에서 뭔가 지식을 검색해도 컨텍스트, 텍스트, 문자 형태로 본다면 10대, 20대, 특히 20대 이후로는 동영상으로 전부 검색해서 공부를 한대잖아요. 정보 취득도. 그렇죠. 완전히 세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나한테 책 읽는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뵐 수 있도록 하는 나한테 딱 맞는 책 고르는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책 고르는 방법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가 이렇게 책을 안 읽었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 충격을 주죠? 문화 충격이죠. 독서 클럽 같은 데도 좀 나가보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없구나. 책을 이렇게 1년에
두 권밖에 안 읽는구나라는 음. 어떤 좀 충격 속에서 독서 욕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독서의 양을 늘려야 되는데 나하고 맞는 책이 무엇인가를 조금 찾기 위해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혼자 많이 보내야 돼요. 고통? 네, 여러 가지 책들을 봐야 돼요. 아, 이 책이 재미가 없구나. 예. 뭐 여행을 예를 들어보면 나하고 맞는 여행의 형태, 뭐 국가일 수도 있고요. 뭐 여행하는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혼자 관통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책 역시도 많은 책들 속에서 내가 이쪽이구나. 난 역사구나. 나는 아니면 문학이구나. 그걸 찾을 때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겠죠. 좀 돌아다녀 봐야 되니까. 네, 서점도 많이 다녀야 되고 도서관에도 좀 앉아 있어 봐야 되고 굉장히 젊은 청춘의 시간한테는 조금 좀 어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다음에 예. 나하고 맞는 작가, 나하고 맞는 장르를 찾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또 그런 젊은 층들을 타깃으로 한 특색 있는 동네 책방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책방이 아니라 카페가 겸해 있는 술 한 잔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심지어는 숙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개성 있는 서점들 많아졌죠. 네, 많아졌습니다. 뭐 동네 책방이라고 하고 예. 독립 책방이라고 이제 두 가지 말로 불리긴 합니다. 큰 서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서가 있죠. 일단 주인이 10평, 뭐 5평짜리 책방도 있습니다. 예. 어떤 약사는 약도 팔면서 약국 한 켠에 책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이제 이 책은 환자분들이 손님들이 좀 네.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들도 꽂아놓기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주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 책방의 분위기를 다녀보신 데 많죠. 꽤 많네요. 벌써. 아주 좀 특색 있었다. 여기 정말 놀랍다 이런 데가 어디 있었어요? 어떤 서점이었어요? 용인에 있는 어떤 책방이었습니다.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찾아가기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찾아가기가 어려우면 네. 어떻게 해요? 주인께서도 찾아가는 와중에 제가 차를 안 가져가고 저는 이제 운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뭐 근처에 어느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문자를 한번 드려서 여쭤봤더니 너무나 난감해하세요. 왜요? 찾아올 수가 없을 것이고 버스 시간이 뭐 산골에 있기 때문에 한 3, 40분에 한 대씩 있나 이런 거죠? 그 이상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에 버스 한 대? 그러니까 뭐 작가를 초청하고 또 책방에서 독자를 같이 초청해서 이제 하는 조그만 북 콘서트 형태였는데 한 10명, 20명 정도를 모시는 그런 작은 행사였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에 데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죠? 거기 그럼 차 없으면 못 가는 데예요? 네, 하지만 그 공원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자연에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책 읽는 공간, 어떤 주인의 따뜻한 정서, 말 한마디 같은 게 굉장히 좀 특별했던 그런 곳이죠. 네. 제주도만 해도 독립책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책방이 많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책방이 계속 1년 안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물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각자마다 어떤 색깔, 주인의 캐릭터, 뭐 또 주인이 좋아하는 책들을 꽂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서점의 분위기가 이제 그 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위기들을 느끼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책방 투어만 2박 3일 다녀오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방 안에는 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여러 굿즈들과 또 뭐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조그만 행사들,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책 한 권을 놓고 토론하는 시간, 뭐 아니면 글쓰기 수업 같은 것들도 또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책 함께 읽는 독서 클럽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의 홍보대사시더라고요. 네, 올해 그 활동을 네.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하반기 때 저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 북 플러스 바이 로컬 캠페인 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올 한 해 그 홍보대사를 선정을 해서 그 홍보대사들의 책들을 전체 책들을 디스플레이 해놓고 제가 그 서점에 가서 독자들을 계속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하고 네. 사인도 하는 그런 행사들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서점들이 굉장히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예. 일단은 뭐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그만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작은 책방에 질감이 맞는 느낌이 맞는 작가들을 초청을 하고 저는 거기에 또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독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중지 취소죠. 네, 지금은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국에 이런 동네 책방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곳들,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행사 한 번만 참석하면 정보를 얻어서 또 그 다음엔 자기 나름대로 다 기획해서 다녀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연이 되는 곳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지방을 여행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책방을 한번 다시 들러보고. 가서 네. 저도 제가 모르는 책들을 그 작은 책방 가서 찾게 되고 사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가서 또 오랜만에 또 찾아왔다고 또 반가워해 주시고 네. 주변의 지인들도 몇 분 초대해서 국수라도 한 그릇 먹지 않겠느냐고 또 청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요즘 중국이 그렇게 서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많이 하고 책 읽기를 권장하고 막 그런데요.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글쎄요. 우리 정부도 좀 그런 데 나서갖고 도서관 지원하고 또 책의 상당 부분을 도서관에서 살 수 있게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거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어떤 국민 개개인이 책 한 권을 소비하려고 마음 먹는 의지, 지갑을 여는 것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 문제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책 읽기를 권함 이런 책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매력 뭐랄까요? 이병률 작가만 생각하는 종이책 읽기의 매력. 종이책 읽기의 매력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어딘가에 내가 좋아하는 책 몇 권이 있다. 부터 시작될 수 있고요. 또 그 책은 이상하게 이게 가끔씩 이 책이 아직도 있네. 이 책이 먼지가 덮여 있네. 라고 하면서 책장을 열었을 때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또는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은 이렇게 나한테 다른 식으로 자극을 주고 다른 식의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책이 그냥 이렇게 숨을 안 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계속 제 책꽂이 안에서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이제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가는 그런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숨쉬고 있다는 무엇이죠.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해서 책 한 권은 지금은 한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서 내 한 시기를 내 몇 년을 든든히 지켜준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 으로 여겨집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존재네요. 그렇죠. 책도 오래되면 변하잖아요. 색깔도 변하고. 그렇죠. 자, 우리 이병률 작가는 일반적인 여행 작가들이 여행 갔다 와서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여행기 이렇게 쓰는 책과는 전혀 다른 책들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 에세이스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끌림이라고 하는 여행 산문집 이런 것도 100만 부 이상 팔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책과 좀 다르더라고요. 글쎄요, 일반 책들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뭐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뭐 교통비가 얼마고 어떻게 가고 무엇이 아름다웠고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보통 여행 작가들이 네. 여행 정보지 비슷하게 해놓은 거죠. 기행문에 네. 꼭 그런 정보는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몇 군데를 갔다 와서 책을 내겠다라고 해서 여행 산문집을 내는 경우이기보다는 예. 1년의 절반을 여행을 다녔고요. 다녔던 시기가 있었고 그 여행의 시간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제가 여행을 돌아다 봤을 때 그 나의 10년은 예. 나의 5년 여행 경력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제일 아름다웠던 명장면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역으로 기억해내서 이제 쓰는 예.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기차를 뭘 탔지? 몇 시 걸 탔지? 라는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만났던 사람, 사람과 같이 지냈던 전후의 어떤 울림, 예. 분위기 같은 것들이 계속 10년, 5년을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강렬한 스토리들이 네. 저를 좀 글을 쓰게 하지 않나, 펜을 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글을 쓰니까 다른 산문집들하고 조금은 좀 다르지 않나 조금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 듭니다. 다르네요. 네. 지난 5년, 10년의 기억 중에 명장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명관광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관광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또, 제가 또 사람을 만나는 방식 같은 것들도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거의 모든 여행을 혼자 했고, 어. 혼자 다니고, 큰 도시보다는 산골, 기차를 많이 타고, 3박 4일 동안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 속에서, 여행길 속에서 우연히 만나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예. 필담 조금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어떤 인연의 먹먹함 그런 것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10년을 1년의 절반을 여행을 다녔다? 그럼 세계 일주를 몇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세계 일주까지는 아직은 못했고요. 세계 일주가 꿈이진 않아서 한 130여 개국을 이렇게 계속가고를 130여 개국? 네, 그러고 거의 있습니다. 거의 다 다니셨네. 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또 어디 한 군데 가면 오래 계시나 봐요.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거를 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라고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날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저 역시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 관광객이 아닌 그 도시에 사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인 척하면서 슬그머니 끼어 있는 형태가 네. 저한테 좀 묘한 쾌감을 주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은 카메라도 좀 안 꺼내려고 하고 그냥 그 지역 주민인 척. 네. 신발도 물론 운동화도 있고 뭐 등산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슬리퍼 그냥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강가에도 앉았다 오고 시장도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여행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지겠어요? 네.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혼자 있는 사람. 너는 여기 사니 여행 왔니?부터 복장을 보고 호기심을 많이 좀 느끼시죠. 잊지 못할 사람들 많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예멘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금지 국가. 내전하고 막 그런. 그렇죠. 예. 알카에다 본부가 있고. 예. 제가 이렇게 다니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하루 종일 기관총을 맨 경찰관이 저를 하루 종일 호위를 해야 한대요. 어이고. 네, 이제 그런 정말 영어도 한자도 무엇도 안 통하고 바디랭귀지만 조금 통하는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가서 매일
그 어르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은 매일 앉아 계시거든요.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뭐 그분이 하는 흉내를 제가 따라서 합니다. 뭐 보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다듬거나 하시면은 뭐 도와드리는 척 장난도 치고. 그러면 그분이 똑같은 시간에 제가 나타나니까 항상 차를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뭐 어르신이 끼고 있는 반지도 저한테 끼워주시고 어르신이 제가 이 반지를 가져도 되냐고 바디랭귀지를 하면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장난도 치시고 뭐 그런 사소함들인 것 같아요. 한 경우에는 제가 파리에서 또 노 부부가 저한테 여행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오긴 왔는데 와서 글을 써야 될 일이 많아서 여행보다는 익숙한 도시여서 좀 글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글을 쓰냐고. 그래서 어떤 글을 쓰고 한국어나 중국어밖에 출간이 안 된 책이어서 잘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글 쓰라고.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파리는 굉장히 방값이 비싸고 방도 계속 없다. 예. 라는 추세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글 쓸 공간을 줘요? 네. 2층에 자기 넓은 집이 있고요. 아래층에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를 손님방처럼 네. 가지고 있는데 그 방에 늘 차는 경우가 없으니까 언제든 와서 비어있을 때는 와서 써라. 그거는 큰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여행을 할 수는 없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짧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많은 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 그러게, 예. 저는 그것이 여행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바꿔봐라. 네. 일주일 휴가 여행이라도 네. 옛날 같으면 한 서너 개 나라 다녔다면 어느 한 도시만 가서 한 도시에서 오래 일주일 묵다 오는 이런 것도 일상을 살다가 오는 것이죠. 그런 여행 나는 권합니다. 이 말씀이군요. 네. 오늘 이병률 작가 종이책 읽기 그리고 어디 한 곳에 가서 일상을 보내보는 경험하기 두 가지의 추천을 받았네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